접대부들이 손님의 무릎 위에 올라와서 이제 본인의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까지 탈의한 다음에 흰색 셔츠로 갈아입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대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남성들이 터치를 하는 것도 뭐 허락이 되는, 아, 그 여자 술집 여자다. 술집 여자랑은 바람 성을 만든다. 뭐 그냥 이례적인 건데.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동에 오피스텔 몇 동 몇 호로 와라. 도착하면은 노크를 3번 해라. 그럼 문을 열어주겠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율희 씨가 최민아 씨의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지금 그 사건이 일파만파되고 있죠. 두 사람은 2023년 12월경에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최민아의 유책 사유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율희 씨가 그 최민아 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는 엄청 큰 충격에 빠졌었대요. 양육권이나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최민아 씨가 협의 이혼하자라는 그런 종용에 따라서 율희 씨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협의 이혼을 했었다라고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라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최민아 씨가 지인하고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녹취록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최민아 씨가 형 가게 있어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 있나? 땡땡엔 아가씨가 없다더라. 대기가 엄청 길다던데? 막 이렇게 잘해달라고 부탁 좀 해라. 한 명 더 온다. 그러면서 그 칫솔 2개랑 컨디션 챙겨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컨디션이라는 게 그 콘돔의 은어라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셔츠룸 이런 데도 아가씨 없죠? 뭐 이렇게 물으면서 TC는 똑같냐? 테는 롯데라던데? 하면서 너무 은어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확인해봤더니 이 셔츠룸이라는 게 과거에 란제리룸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제 접대부들이 손님의 무릎 위에 올라와서 이제 본인의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까지 탈의한 다음에 흰색 셔츠로 갈아입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대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남성들이 터치를 하는 것도 뭐 허락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유흥업소, 퇴폐업소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TC 이런 것도 그 테이블 비용 뭐 이런 걸 말한다고 하는데 이제 최민아 씨의 이런 녹음에서 드러난 진술들이 이게 한두 번 가본 솜씨가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긴 기간 동안 유흥업소를 이용한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율희 씨가 최민아 씨랑 많이 다투었고 그 갈등이 봉합되지 못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율희 씨가 뭐 과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학업을 강요해서 먼 거리에 뭐 영어 유치원 다니겠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율희 씨가 받았던 오해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그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 뭐 모정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율희 씨는 이제 부모님이 좀 아직도 이제 늦둥이를 키우고 있대요. 본인 어린 동생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율희 씨가 아이 3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면은 30대 초반의 그 평수의 아파트에 7명의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에 비해서 최민아 씨는 시부모님이랑 넓은 곳에서 이렇게 지금같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고 최민아 씨가 좀 더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우기에는 최민아 씨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양보하게 되었다라고 그간의 이제 속내를 알려주시는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좀 용기를 내어서 본인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 그리고 치권 양육권자 결정까지 확실하게 받았으면은 지금처럼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남편분들이 바람을 피우고 가장 많이 하는 자기 변명이 뭐냐면은 아, 그 여자 술집 여자다. 술집 여자랑은 바람 성을 만든다. 뭐 그냥 이례적인 건데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간혹 술집 여자하고 뭐 하루 잔 거는 바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부정행위, 정조 의무 위반에 바람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정조 의무라는 걸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성적인 순결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조임을 위반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보아서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조임을 위반은 단순히 성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외도. 그래서 뭐 사랑해 자기야 하면서 카톡으로만 연락했다. 전화만 자주 했지. 우리는 만난 적 없어. 우리는 뭐 스킨십 없어.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보아서 위자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최민환 씨가 정조임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배우자에 대한 심의 부당한 대우.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 배우자랑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는 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한 뭐 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아니면 모욕적인 행위 등등을 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이혼하라라고 민법에서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민환 씨가 이러한 성매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최민환 씨가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유리 씨의 막 이렇게 가슴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만지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자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폐를 접어가지고 이제 가슴 부위에 이렇게 꽂는 행위를 한다거나 왜 그런 것들이 마치 그 접대부들한테 팁 주는 거랑 유사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대방 배우자와 성관계를 유지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죠. 그래서 사실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민환 씨의 유책성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유리 씨가 이러한 부분들 공론화 하면서 지금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벌금 이상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희 의뢰인분이 남편의 비밀스러운 문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문자 내용에 보면은 뭐 무슨 동에 오피스텔 몇 동 몇 호로 와라. 도착하면은 노크를 3번 해라. 그 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문자가 있고 또 한 몇 시간 후에 계좌번호가 딱 떠요. 그러면서 뭐 20만 원 입금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성매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 수집하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의뢰를 했더니, 와, 불법 마사지랑 성매매 예약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거예요. 결국 이혼 소송하셨고 위자료도 받고 이혼하셨거든요. 한 사람과 연애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 하는 것만 외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회적인 성매매, 불법 마사지 예약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단 한 번의 성매매로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